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연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름이 지식의 단련법. 지식을 단련한다는 얘기인지 말이죠. 이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재밌는 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을 욕망한다. 누구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의 첫 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알을 추구하는 욕구가 인간의 생득적,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알을 추구하여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유레카는 내가 이걸 하나 안다는 거는 쾌락이다 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런 게 참 부러운 일인데 책을 읽다 보니 밥 먹는 걸 까먹었다. 데이트 약속을 까먹으면서까지 독서에 탐닉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보를 얻는 책 그리고 그 잡지 등의 정보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레카 하면은 뭐 깨달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뭐 지적인 쾌락, 지적인 호기심 뭐 누구에게나 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빠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어떤 분이십니까? 다치바나 다카시가 가장 유명한 일은 다나카 가쿠의 연구라고 해서 수상의 범법 행위를 파헤쳐서 사회에 충격을 준 사람입니다. 네. 문해춘추에 입사해서 주간 문춘의 기자가 되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1966년에 퇴사한 다음에 도쿄대학 철학과에 입학해서 재학 중에 평론 활동을 시작한 아주 재밌는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호기심, 인간과 문명에 대한 관심이 자신을 현대 문명의 핵심인 자연과학과 기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철학 연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책의 저자 다치바나 다카시입니다. 네, 이 전체 목차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또 출력하는 방법, 그런 이 과정, 여러 가지 이제 이 신문, 잡지, 뭐 인터뷰하는 방법 해갖고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가 지금 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추리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이 신문 잡지 아마 스크랩 해보신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스크랩하는 게 좋은지 하는 그 문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신문 스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잡지 스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찢어서 집안 곳곳을 굴러다니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어떻게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에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스크랩지를 모아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아둔 스크랩지를 보다 보니까 무려 8년 전에 모은 스크랩이 그냥 뒹굴고 있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전혀 의미 없이 이렇게 찢는 거에 의미를 둔 스크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스크랩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하는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냐라고 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없는 스크랩은 하지 마라. 그럼 목적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이 바로 분류법이라는 거죠. 잘 분류해서 자신이 원할 때 정보를 쓸 수 있게 하라. 그럼 분류는 어떤 목차가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분류는 사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스크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그럼 그중에 정치는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전국, 국회, 야당, 여당, 뭐 국제경제, 국내경제, 금융 이런 형태로 중항목들을 늘리고 세부 항목을 늘려나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만의 분류법을 가지고서 스크랩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마 이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백과사전이라든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개인 뭐 블로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문을 찢어가지고 잡지 찢어서 이제 갖다 붙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그 활자 매체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활자 매체는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뜯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의 정보보다 아날로그의 정보가 훨씬 시인성이 다시 이야기하면 뇌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문과 방송의 차이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가 되는데 이게 이 하트에다가 마음에다 치는 게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네. 방송이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 헤드에다 치는 머리에다 이제 각인되는 그런 거는 역시 눈으로 보는 활자 매체가 강하다는 그런 얘기를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인문 경영서, 뭐 실용 서적들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고르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제 작가가 소개하는 인문서를 잘 읽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입문서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는 입자의 문자니까 처음 시작하는 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입문서를 잘 읽으면 사실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 방법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입문서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첫째, 읽기 쉽고 알기 쉬울 것이다. 둘째, 그 세계의 전체상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기초 개념이나 기초 방법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넷째, 중급, 상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읽으면 되는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것. 이런 조건을 가진 입문서를 보면은 기본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대신에 이제 그 입문서를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여러 입문서를 잇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왜냐면은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게이기 때문에 한 2권 내지 3권 정도의 입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자 혹시 그 진행자께서는 저희 그 경영학 쪽의 최고의 입문서가 어떤 책인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는 예. 전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제가 쓴 스토리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입문서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문화적인 그 부가가치를 갖다 높일 때 항상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네.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제 좋다. 또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대본 이야기 구조가 이제 탄탄해야 이것이 이제 그 연기하고 어우러져 갖고 히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제 이미지를 스토리 경영학자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항상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 하고 있는 방송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직업적인 이유 또 뭐 개인적인 관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까요?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텐데 이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가장 전문가가 우리 옆에 계시는 진행자 주위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를 하는 방법을 이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상대로부터 들어야 할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가 정확히 설정되면 반은 답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알고 싶다는 욕구를 격렬하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를 취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상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인가 아니면 의견이나 판단인가를 잘 그 구별을 하게 되면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가 이제 그 이 전문적인 이 작가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개 이제 글들을 쓰시니까 어디 발표하기 위해서도 쓰고 또 자기가 기록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좋은 문장을 갖다가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좋은 문장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문장을 쓰는 것이 모든 글 쓰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저자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넓혀라. 무의식의 세계를 넓히라는 건 뭐냐면 읽거나 쓸 때 이야기하거나 들을 때 자신이 막 의식적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중요한 것은 무의식 쪽에서 저절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느냐? 첫째, 가능한 한 양질의 입력을 다량으로 해줘야 된다. 많이 읽으라는 거죠.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가능한 한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이외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다독과 좋은 글을 읽는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뭐 단문, 짧은 문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그 이 단문과 중문이 혼합이 되어야 이 호흡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평론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문학에 여러 가지 그 섭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적인 어떤 미적인 통찰이라 그럴까요? 그래 정확한 예리한 그 글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역시 그 여러 분야를 갖다 섭렵하고 거기서 이제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글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문장. 뭐 쉬운 건 아니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분야를 제대로 섭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글이 점점 더 많은 깊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정말 많은 글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렵게 써갖고 너무 사변적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아마 좋은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만은 끝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 통계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이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시민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 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도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대형 식당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그곳을 시민들의 식생활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과 동일하다는 거죠. 네. 어떤 이야기냐면 독서는 정신적인 식사기 때문에 자신이 읽을 책 정도는 스스로 골라서 스스로 사고 늘 곁에 두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중적인 도서관에서 급하게 책을 빌려서 급하게 읽고서 반납하는 그 식의 독서는 정신적인 식사로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늘 곁에 책을 두고서 다독하고 그리고 정독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라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갖다 읽을수록 뭐 세월이 흘러도 볼수록 깊어지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읽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는 읽기 싫은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적인 단련법, 책을 읽는 즐거움, 지적인 유희 이제 이런 걸 가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자이놀이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우, 구성작가 송하영이었습니다.